안녕하세요. 거꾸로교실입니다. 오늘은 사회 2단원 처음 들어가는 시간인데요. 우리 제목이 근대국가 수립을 위한 노력과 민족운동이에요. 자, 지금 보면 그림에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진에 막 이렇게 손 들고 있는 걸 손 들고 있는 걸 뭐라 그러지? Put your hands up. 만세라고 하죠. 만세 한다고 하잖아, 그죠? 웃겨서 이걸 건드렸어요. 자, 만세 운동하는 거 3.1 운동하는 중이죠. 자, 19세기 말이에요. 지금부터 배울 단원, 2단원의 내용은 1900년대 1800년대 후반부터 1900년대 중반은 아니고 일제가 침략하고 일본이 침략하고 현대사를 들어오기 전까지 우리가 2단원에서 배우는 거예요. 19세기 말의 시기를 배우는 건데 19세기 말에 우리나라는 개항을 요구하는 서양의 여러 나라와 일본한테 침략을 많이 받았어요. 개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항구를 여는 거야. 항구를 안 보이네? 항구를 여는 거예요. 그래서 개항을 요구를 하라고 했어요. 이 당시에 개항을 요구한다는 건 우리나라랑 통상을 하자, 수교를 하자라는 뜻으로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우리나라가 저항을 했어. 외세랑 맞서 싸우면서 저항을 했는데 무기 들고 총싸움 하면서 나오는 그 일본 앞에 우리가 결국에는 지게 됩니다. 그래서 강압적으로, 일방적으로 식민 통치를 겪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이 단원에서 민족이 어떻게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함께 살펴볼 거예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조선의 개항 과정을 알아볼 건데요. 개항이라고 하는 건 방금 항구를 연다고 했고, 항구를 연다는 뜻은 그 당시에 우리가 배를 통해서 다른 나라랑 무역하고 통상하고 수교하고 교류하였기 때문에 개항한다는 표현을 쓴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비슷한 말이라는 것 정도 꼭 알아두고 정확한 뜻을 찾아오세요. 자, 이 당시에 개항할 때 왕이 누구였냐? 고종이에요, 고종. 고종의 아버지가 흥선대원군이죠. 고종이 어린 나이에 즉위를 합니다. 어린 나이에 즉위를 하는데 흥선대원군이 이제 고종을 세워놓고 본인이 정치를 하기 시작하죠. 이때 당시에 상황이 어땠냐면 일단은 부패한 관리들이 있었고요. 양반들은 군포를 안 냈어요. 자, 선생님 여기 좀 정리 좀 해볼게요. 양반은 군포를 안 냈어요. 군포라는 건 군대에 가지 않는 걸 대가로 해서 내던 어떤 다른 삼배나 무명 같은 거고요. 이 당시에 서원이 굉장히 많았어요. 많았는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됐냐면 서원은 나라에 세금을 안 내요. 그래서 문제가 됐고요. 세 번째로는 이 당시가 세도정치 시기였죠. 세도정치, 나이 어린 왕들을 대신해서 이제 외척 가문들이 대신 정치를 하는 걸 얘기하죠. 태조 정치 시기였기 때문에 왕권이 굉장히 약했다는 거. 자, 그리고 당시 세도 정치였으니까 당연히 관리들은 어땠을까? 착했을까? 뭐 깨끗했을까? 아니면 부패했을까? 당연히 부패했겠죠. 부패한 관리들이 있었던 이런 시기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흥선군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이 어땠는지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살펴볼 거고요. 이제는 그 과정 속에서 이렇게 나라 안에서는 이렇게 힘들었는데 나라 밖에서는 통상을 계속 요구를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계속 거부를 하죠, 조선이. 그러니까 군대를 앞세워서 침략하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들이 이제 미국이나 프랑스가 있는데 프랑스는 어떤 걸 구실로 우리나라를 침략을 하냐면요. 천주교가 조선 후기에 들어오죠.
근데 선교사를 비롯해서 천주교도들을 조선에 있던 그 정조도 정약용을 유배 보냈던 것처럼 천주교 사람들을 처형하고 박해해요. 이걸 병인박해라고 합니다. 병인박해라고 하는데 이걸 빌미 삼아서 강화도를 침략을 해요. 이게 병인양요예요. 이 사건 이름이 병인양요예요. 1866년에. 근데 결국에는 정족산성에서 산성 이름이에요. 공주산성 뭐 이렇게 그런 남한산성 같이 산성, 정족, 산성에서 조선군에게 집니다. 패해요. 그 다음에 외교장각의 귀중한 물건을 빼앗은 뒤에 물러가게 돼요. 어쨌든 쳐들어왔던 거죠. 어디 감히 다른 나라를 침략을 합니까? 그죠? 전쟁을 감히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이 뭐냐면 지금 병인양요 때 강화도를 침략한 프랑스군을 그린 그런 그림이에요. 지금 무기들을 가지고 온 게 보이죠? 되게 평화로워 보이는 마을에 이제 쳐들어오는 거예요. 자, 병인양요가 일어나기 전에요. 프랑스가 쳐들어오기 전에 미국이 또 한번 쳐들어와서 평양 부근에서 통상을 요구하는 일이 있었어요. 자, 이걸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이름까지는 몰라도 되고요. 어쨌든 미국의 상선이 심지어 상인들 나라 대통령이 와가지고 막 하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상선이 와가지고 평양 부근에서 통상을 요구해요. 근데 포를 쓰고 행패를 부려요. 미국의 선원들, 배 타는 선원들 있죠? 그 선원들이 조선 관리들이 관리야. 여기는 관리대 선원이야. 말이 돼요? 이게 지금? 자, 조선 관리들이 평양에 있던 관리들이 통상을 거부하니까 이 배에 있던 그냥 일개 상민들이 포를 쏘고 대포를 쏘고 행패를 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우리나라 관리들이 조선 관리들이 미국 상선을 불태워서 침몰시켜 버려요. 근데 이 사건을 빌미로 미국이 군함을 보냅니다. 이제 나라 대 나라로 번지는 거죠, 싸움이. 자, 군함을 보내서 강화도를 침략해 와요. 근데 끝까지 맞서 싸워요, 조선군이. 결국에는 우리나라 끝까지 조정이 저항을 했고 미국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았어요. 아주 참 잘했죠. 그래서 미군이 스스로 물러갑니다. 이게 신민년에 일어난 오랑캐 양, 서양할 때 그 양이에요. 양요라고 해가지고 신미양요라 그래요. 그래서 결국엔 제너럴 셔먼호 사건. 이 배 이름이 제너럴 셔먼호였거든요. 이것 때문에 신명요가 일어난 거죠. 아까 병인 박해 때문에 병인 양요가 일어난 것처럼. 이렇게 미국이나 프랑스가 우리나라한테 통상을 하자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흥선대원군이 이 돌멩이를 세웁니다. 척합이라고 하는데요. 서양 오랑캐가 침범하는데 싸우지 않으면 친하게 지내자는 것이요. 친하게 지내자고 하는 일은 나라를 파는 일이다 라는 글이 이 안에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이 당시에 어떤 마음이었는지 우리가 한번 교실에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미양요 때 어디서 싸우냐면 아까 프랑스랑은 정족산성에서 싸웠거든요. 근데 프랑스랑은 정족산성에서 싸웠는데 신미양요 때는 광성보에서 싸워요. 인천에 있는 강화에서 광성보. 아까 그 정족산성이랑 강화도의 광성보에서. 그래서 광성보 전투라고 이 전투를 이름하기도 합니다. 전투. 어제연이 미군이랑 같이 싸운 곳이에요. 그림에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되게 멋있죠? 이곳이 광성보라는 곳이래요. 좀만 기다려. 자, 그런데 미국이랑 프랑스에 이어서 일본까지 통상을 요구하기 시작해요. 75년에. 이어서가 아니죠. 사실은 보면 71년에 미국이 쳐들어왔거든요. 4년 뒤에 일본이 오는 거예요. 통상을 강요하기 위해서 운요라는 배를 보내요. 무슨 세월호 같이 이건 배 이름이에요. 자, 이 운요를 보내고 초지진이라는 곳 주변에 불법으로 해안을 측량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땅이 얼마나 바다가 얼마나 넓고 얼마나 깊은지 그걸 측량한다는 거예요. 근데 조선군이 대포를 쏴서 경고를 했어. 근데 일본 군함이 감히 자기들도 대포를 쏘면서 위협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그죠? 그래서 일본은 이 사건을 빌미로 무력으로 무기를 가지고 힘을 쓰면서 개항을 요구합니다. 이걸 운요 사건이라고 해요. 결국에는 두 나라의 대표가 강화도에 모여서 조약을 맺게 되는데 우리나라가 프랑스랑 또 조약을 안 맺고 미국이랑도 처음에 안 맺었었는데 일본이랑 맺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름이 강화도 조약이에요. 근데 이 강화도 조약이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 스스로 같이 두 나라의 두 나라의 대표가 모여서 조약을 맺었고, 그 전까지는 어느 한 나라가 다른 한 나라한테 일부러 조공이라 그러죠. 조공을 바쳤었다면 이제 더 이상 그러지 않고 1대1로 맺는 근대적, 좀 더 최신식의 조약이었는데 불평등했어요. 왜 불평등했는지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시간에 만나요. 안녕.